다음에 111페이지 봐보세요. 여기는 좀 2차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 그랬죠. 첫 번째 변압기의 병렬 운전은 극성이 같을 거라고 나왔어요. 극성이 같아야 돼요. 즉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그거를 같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전격 전압과 건수비가 같아야 돼요. 전격 전압과. 전격 전압하고 그 다음에 건수비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면 여기에가 강화는 이거 있죠. 무슨 강화가 있어요? 저항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리액턴스 강화가 있어요. 즉 저항 강화하고 리액턴스 강화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의도가. 예? 그러면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ZA가 3 플러스 J4고요. ZB가 4 플러스 J의 3이라 하면 잘 보시면 여기에서 하면 일단 뭐는 같아요. 3 플러스 J4, 4 플러스 J3 그러면 여기도 5죠. 여기도 5고 근데 이 두 개 값은 같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R이죠. 이게 저항이죠. 그 다음에 얘가 리액턴스잖아요. 이 B도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보세요. 3 플러스 J4가 하면 세타가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의 3분의 4가 돼요. 이상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53도 정도 나오고요. 요놈이 37도가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3 플러스 J4가 여기 크기 값은 같지만 여기에 이 각도가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은데 뭐가 같아야 된다? 저항 강화하고 뭐가 같아야 한다? 리액턴스 강화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이란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라고요. 3번, 4번은 비슷한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단상에서 써요. 단상. 여러분 단상. 네? 단상. 그러면 3상은 여기에다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상회전 방향이 어떨 거? 상회전 방향. 방향이 일치해야겠죠. 일치할 거. 이게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 변이가 같아야 돼요. 변이는 이상차예요. 변이가 이거는 2차에서 많이 물어봐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 3상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면 단상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하 분담비예요. 부하 분담. 이 부하 분담비라는 자체는 전류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류. 이 부하 분담비는 전류하고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예요. 이거는 A 변압기예요. A 변압기의 용량입니다. 용량. PA가. 그 다음에 PB는 B 변압기의 용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ZA A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A 변압기의 전격 전류예요. B 변압기의 전격 전류예요. 용어를 한다면. 그러면 자, 이거는 두 대가 뭐를 하고 있어요? 병렬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에서는 이 식을 만드는 유도식을 해놨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꼭 이거는 알아셔야 돼요. IB분의 IA는 A 변압기의 전격전류, B 변압기의 전격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A하고 PB는 뭐라 했어요? 변압기의 용량이라고 했어요. 용량. 요 놈은 PB분의 PA고요. 요 놈은 Z A분의 Z B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부하 분담비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용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IB가 있고 IA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하고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비례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비례라고 비례. 요 놈은 어떻게 된다? A가 B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반비례.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면 부하 분담은 어떻게 된다? 용량에는 비례하고 어찐다?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어찐다? 비례 반비례예요. 용량은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어쩌라? 반비례한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나중에 때 누설 임피던스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라? 용량에는 어떻게 하고? 용량이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용량이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쩌라? 반비례해라. 병렬 운전 조건에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있잖아요. 근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가요? 이 공식에가 퍼센트 ZA 여기는 부하 분담이잖아. 부하 분담. 부하 분담은 전류의 비다고요. 여기는 병렬 조건이고 부하 분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부하 분담. 이 여기가 퍼센트 임피던스 A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B가 틀리단 말 아닙니까 지금? 뭐가 틀려요? 이게 지금 아니 여기가 IB가 있고 PB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례라고. 그러면 원래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B가 나와야 된다고. B가. B가 아니고 A가 나왔잖아. 그러면 반비례라고. 제 말은 게
우리 조건이가 퍼센트 임피던스 A, B가 같아야 되냐 아니냐 그 말이야. 여기는 퍼센트 강하잖아. 강하. 퍼센트 강하는 무슨 강화가 있어? 저항 강하고 리액턴스 강화가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용량에는 필요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어떻게 해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라? 반비례 해라. 이 식이에요, 이 식. 응?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총 부하 분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총 부하 분담. 자, 부하 분담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용량이 필요하고 찐다겠어요? 이 조건을 따르셔야 돼. 용량이 필요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처럼 반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하 분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보시면 조건이 걸어져요. PA와 PB. A 변압기 용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B는 B 변압기 용량이죠. 큰 것을 기준으로 하고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큰 것을. PA하고 PB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최대 분담 계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PM은 P 대 큰 거. 더하기.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어찐다겠어요? 반비례 한다겠죠? 반비례하니까 퍼센트 어찌다? 대 퍼센트 Z의 소 곱하기보다 P. 그러면 대소죠, 대소. 그러니까 이거는 임피던스가 서로 다른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 그러면 여기는 어찌다? 소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꼭 이해를 했어.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봐볼게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112페이지에 3번을 봐보세요. 3번. 퍼센트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변압기의 총 부하 분담이,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전격이 같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가 1000kV 임피던스 전압은 각각 8%와 7%가 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전격이 같으니까 PM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 1000이죠? 그러면 1000 곱하기 퍼센트가 몇 프로? 대가 몇 프로? 7%하고 8%가 있잖아요. 거기서 큰 거 8%. 8분의 얼마? 7. 여기는 대소나 의미가 없죠. 왜? 두 개가 같잖아요. 곱하기 얼마? 1000.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PM이라는 자체가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PM이 만약에
PA, P, A 플러스 PB 같게. 이렇게 가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쩔 때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이해하셨어요? 같은 경우는 최대는 얼마다? 두 개를 어쩌라? 더하는 거고 서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면 어쩌라? 다르면 어쩌라? 응?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놈의 식이, 자, 보십시오. 요놈이 만약에 PM이라는 자체는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 만약에 같다고 치면 여기 최대값은 얼마예요? 1000하고 1000이니까 얼마예요? 2000입니다. 같을 경우는 2000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거꾸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7분의 8로 바뀌어버려. 곱하기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을 경우는 같지 않는데도 그만큼 어쩌 더 커져버리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퍼센트 대에 퍼센트 뭐로 들어가야 된다? 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체에서. 왜? 같을 때 얼마니까? 2000이니까 2000보다는 어찌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주 중요하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뭐라고 주셨어요?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개선 조합. 자, 병렬 운전.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Y가 4개죠. 예? 그러면 여기는 이상차가 없죠. 그 다음에 델타. 이것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Y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든 반드시 이 자체는 뭐냐면 서로 간에 짝이 맞아야 돼. 짝이. 반드시. 그럼 보세요. Y 델타가 되고 델타 Y 그러면 뭐예요? 델타가 2개 있고 Y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델타 Y도 있고 그 다음에 Y 델타도 있고. 이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Y 델타가 되고 Y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3개가 되는데 델타는 얼마예요? 델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짝이 맞지를 않죠. 그래서 병렬 운전이 어찌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응? 응? 이해하셨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전류 분담은 어찐다? 용량은 어찐다?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도 하고 뭐다?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죠. 반비례니까 역비례잖아. 역비례. 그래서 답이 몇 번? 이거 잘 나와요. 역비례가 반비례예요. 네 번째는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불가능한 조합. 1번, 2번, 3번, 4번은 맞죠? 근데 4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델타 Y, 델타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델타 Y, 델타 방식. 그 다음에 113페이지 상수 변환. 이 상수 변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상을 뭐로 바꿀 수도 있다? 2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단상으로. 그 다음에 3상을 또 몇 상으로 바꿀 수 있다? 6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상을 2상으로 바꾸는데 그런 종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거기 보면 뭐 우드 브리지, 그 다음에 스코트, 그 다음에 레이어 개선이 있다. 방법에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레이어, 우드 브리지, 그 다음에 스코트. 스코트 개선은 무슨 개선이란다? T 개선이다. 이거 잘 봐두세요. 스코트 개선, T 개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스코트 개선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스코트 개선에 보시면 T자 변압기라고 있죠. T자 변압기. 위에가 보면 T자 변압기가 있고 밑에가 뭐냐면 주자 변압기라고 있어요. T자, 주자. 주자는 마스터예요. 자, 그런데 T자 변압기에 보시면 이 VA와 VB의 크기를 얼마로 하냐면 주자에 잘 보십시오. 여기가 T자인데 T자의 변압기에 이 정도 왔죠. 2의 크기값이 얼마가 된다? 주자의 2분의 얼마? 루트 3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T자 변압기는 주자의 얼마에 위치했다? 2분의 루트 3에 위치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경우 2중 Y, 2중 델타, 환상, 대각, 폭구 개선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이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레이어 결선, 우드 브리지. 그러니까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3상이 2개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6상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중 성형, 그 다음에 2중 델타, 환상, 대각, 폭구 개선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1번은 어떻게 돼요? 3상 전원을 2상으로 꼴자 할 때 사용하는 개선 방법은 무슨 개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스코트 개선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개선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2중 뭐다? 성형 개선입니다. 개선 6상 전원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없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뭐예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포크 개선이 아니라 뭐예요? 답이 틀렸죠? 답 틀렸어요? 1번이 답이에요. 1번. 1번이 답이라고요. 그거 틀렸어요. 답.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서 빠진 부분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지금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좀 하셔야 돼요. 변압기의 선실 및 효율에 관한 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재는 있나요? 뒤쪽에? 내용 있어요? 그 앞에서 좀 했죠? 102페이지. 102페이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할 거는 다른 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지금 손실만 했어요. 자, 그러면 히트에 손이 어떻게 돼요? pH가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지금. pH는 히스테리 손실이죠. 그러면 히스테리 손실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히스테리 손실은
이렇게도 표시해요. 이거는 무슨 상수? 무슨 상수? 히페리 상수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시그마 h라고 표시했잖아요. 의미 없다고 해요. 상수값이니까. f의 뭐다? f의 뭐? f의 뭐? bm의 뭐? 1점 몇 승? 극승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최대 자석 밀도죠. 이거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BM의 1.6승을 K의 H의 F의 BM의 2승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값을 얼마요? 2승으로 표시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생겼어요? E는 어떻게 생겼어요? 4.44에 F죠? 이거 안 배우셨어요? 유기기전력 얼마? 444예요. 4.44에 F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파이 M의 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붙이는 거고 2차다 그러면 뭐를 붙이면 돼요? 2를 붙이면 돼요. 1, 2니까. 그래서 이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은 4.44의 F의 파이 M의 N이라고 표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파이 M은 뭐가 돼요? BM은 뭐가 되냐고요? BM. 최대 자속 밀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안 배우세요? 네? 면적분의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자속 통과 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배우셨어요? S분의 파이 M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A라고 표시할 수도 있죠. 면적. 그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KH에 F에. 자, B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M. 여기가 BM이 아니죠? BM이 아니죠? BM의 제곱 맞네? 그러면 파이 M의 N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4.44에 F에 파이 M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BM의 S가 들어가면 되죠. 요놈이. 그 다음에 N이잖아요. 그 다음에 N. 여기 식에서 이게 지금 파이 M이잖아요. 파이 M 대신에 뭐예요? 여기가 파이 M은 뭐예요? BM의 뭐예요? S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F하고 S가 뭐예요? 면적이죠. 응? 그러면 이 S하고 얘는 일정을 하갑시다. 일정. 그러면 BM은 어떻게 가요? 이 숫자는 무시하세요. 숫자 무시하시라고. 4.44는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2는 F에 뭐예요? BM만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BM은 F분의 얼마? 2죠. 이거는 일정이라 보고 이 숫자는 필요 없고, 즉 자속 밀도는 최대 자속 밀도는 주파수분의 2다. 기전력이다. 그 말이에요. F분의 2다. 자, 그러면
pH가 어떻게 생겼어요? pH가 F에 BM이 뭐예요? BM이 이거죠? BM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F분의 뭐? 2의 뭐?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요? F분의 뭐예요? 2의 제곱이죠?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이게 무슨 선이냐고? 히스테리 선이죠? 그래서 히스테리 선은 pH는 주파수하고 어떻게 된다?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pH는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2가 일정할 때 주파수하고 pH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반비례. 이게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와류선 있죠, 와류선. 와류선은 어떻게 되세요? P2가? 응? P2가? 와류선은 P2죠. K에 얼마? 2에 F에 T에 BM이죠. 그러면 뭐예요? 제곱이잖아. 이게 와류선이니까. 예? 그러면 아까 식으로 보시면 K2는 FM BM이 뭐예요? T는 놔두고요. BM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F분의 뭐예요? 2죠. 그러면 뭐예요? 제곱이잖아요. T의 제곱. T는 놔두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약분되죠. 그러면 P2는 뭐가 있다? 주파수와 관계 어찌다? 있다 없다? 없답니다. 뭐라고요? 없다라고요. 없다. P2는. 즉 와류선은 것은 주파수하고 어떻게 된다? 와류선은 주파수하고 어떻게 된다? 관계없다. 무관하다. 그 말이 무관하다. 이거 꼭 하나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왜 하냐면 여기 지금 문제는 지금 나와 있어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데 페이지 거기에 126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먼저 40번부터 풀게요. 주파수가 전격보다 얼마가 감소했어요? 3%. 그러면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했으니까 F는 0.97이겠죠. 3%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압이 전격보다 얼마가 또 증가했어요? 3%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1.3%겠죠. 응? 그러면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히스테리 손실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연음이 뭐가 돼요? F분의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요. F분의 2의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0. 얼마?
97분의 6점 얼마? 03의 뭐? 제곱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식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복잡하게 풀어놨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파수가 이렇게 낮아지죠? 낮아지죠? 여름이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어요? 낮아지면 여름은 어떻게 돼요? pH가 올라가죠? 낮아졌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히테리 손실은 누구하고 주파수의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주파수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놈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pH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가했단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PI는 pH 플러스 뭐예요? P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이놈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다? 철선이 어찌다? 증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 증가한 거다? 9.4% 정도 증가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걸 해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38번 보세요. 38번, 39번은 지금 와리선이 200W인 3300에 210V인 60Hz 단상 변압기가 50Hz 300V의 전원을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수는 어떻게 되냐? 와류수는 어떻게 된다? 와류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얼마예요? 처음에 얼마냐고요? 3300이죠? 예? 3300을 지금 얼마로 넣었어요? 3300을 지금 여기는 뭐예요? 와류수는 뭐예요? 주파수에 관계없이 뭐가 일정해요? 요놈이잖아요.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 3300이 300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아니 38번은 보시면 P하고 PI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P는 어떻게 생겼어요? 2에 뭐예요?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3300일 때 얼마예요? 와류선이 200이에요. 그러면 3000이면 얼마냐고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와류선이란 자체는 여기 가해진 전압하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이 값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된 거예요? 200 곱하기 얼마? 이거는 이렇게 푸시라니까 그냥 보세요. P는 P 다시 그러면 뭐 2에 뭐 2 다시 이 말이에요. 그냥 변화된 값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P 이 값은 나와 있죠? P 다시는 뭐예요? 변화된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2가 얼마예요? 3300이죠? 그 다음에 2가 또 얼마가 돼요? 얼마로 전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3000V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39번도 어떻게 돼요? 6600분에 얼마로 떨어졌어요? 3,300. 그냥 계산해보면 6600이 때 얼마예요? 720이죠. 3300일 때는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2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로 떨어지니까 여기도 얼마? 2분의 1로 떨어지면 되겠죠. 그냥 계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38번, 39번은 와전류 손실은 뭐에 비례한다? 주파수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 소는 뭐가 된다? 주파수 어떻게 된다?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라고요. 다음에 변압기의 보호장치라고 있어요. 변압기의 보호장치. 첫 번째, 기계적인 고장 보호장치가 있어요. 기계적. 이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9V 계전기. 응? 9V 계전기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 압력 계전기. 이거 2차 같은데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스 검출기. 이거는 기계적인 보호장치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보호장치도 있어요. 예? 정기적인 보호장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그거 들어봤는가 모르는데 차동 계전기. 두 번째, 기울 차동 계전기. 세 번째, 과전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인 보호장치예요. 그러면 이 부호일치 계전기는 뭐냐면 말대로 이제 물어볼 때는 말이 어디서 많이 물어보면 부호일치 계전기는 어디에 설치하냐? 예? 어디에 설치하냐? 변압기 본체와 어디에 설치한다?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응?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에 설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호일치 계전기는 뭐예요? 지금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면 이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압기 열화를 방지할 때 쓰잖아요. 변압기 뭐예요? 기름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면이 내려가겠죠. 그 내려가는 검출하는 것을 뭘 한다? 부호일치 계전기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장치다? 기계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전기는 뭐예요? 변압기 내부에서 뭐예요? 가스가 발생하겠죠. 가스가 발생하면 이 가스로 인해서 뭐예요? 충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하겠다? 검출하겠다. 그 말이고, 가스 검출기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보호장치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비율 차동 계전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변압기, 발전기 변압기에 충간, 단락보호용.
그러니까 변압기, 발전기 변압기의 층간, 단락 등 내부 고장을 보호하겠다. 예? 이거 맞아요. 그러면 차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차이에서 검출하겠다 그 말이에요. 차이를 위해서 변압기가 고장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검출하겠다. 그래서 무슨 계전기?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과전류 방식, 과전류 계전기도 있다. 이게 바로 변압기의 고장 보호 장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변압기 시험법도 있어요. 시험법. 응? 변압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의 시험법은 첫 번째 절연 내력 시험법. 그러면 이 절연 내력은 얼마나 강도가 세냐 그거를 실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절연 내력이니까 여기에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유도 시험법. 두 번째 가압 시험법. 세 번째 충격. 왜 충격 시험법을 하겠어요? 응? 충격 전압 시험법. 왜 충격을 해요? 충격 전압 시험법을 해요. 응? 변압기는 정지기기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변압기는 외부에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설치가 돼 있으면 외부로 인해서 뭐가 떨어져요? 낙내가 떨어지겠죠. 낙내. 뭐라 그랬죠? 낙내예요, 낙내. 그러니까 낙내를 맞았을 때 얼마만큼 버틸 수가 있는가 그거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격 전압 시험법이라 하는 거예요. 낙내니까. 그 다음에 가압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절연 내력인데 꼭 기억할 거. 여기는 1분간이다. 1분간 전압을 더 올려서 시험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압이니까. 가압. 그랬잖아요. 가압. 그 다음에 유도시험법. 유도시험법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층간 절연 시험법이다. 층간 절연 시험법. 층간 절연 시험법. 응? 층간. 그러면 절연 내역 시험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 유도 시험. 그 다음에 가압 시험. 그 다음에 뭐? 충격 전압 시험. 가압 시간은 몇 분간을 가한다? 1분간을 가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능사가 아니에요. 기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법도 있겠죠. 건조. 왜 건조를 하겠어요? 변압기가 왜 건조를 하겠어요? 여러 방지요. 그래, 여러 방지예요. 건조법. 변압기를 건조를 시키는 목적은 뭐다? 응?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습기를 제거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기를 제거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말리세요? 드라이.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열풍법. 뜻을 잘 보셔요. 바람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를 식히겠다? 건조하겠다. 그 다음에 단락법. 단락을 시키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건조를 시키겠다. 그게 무슨 법? 단락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공법. 진공은 뭐예요? 진공 포장 왜 해요? 예? 물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진공시키는 거잖아요. 진공. 응? 그래서 변압기의 건조법은 뭐 있다? 열풍법, 단락법, 뭐가 있다? 진공법이 있다. 내용이 많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뭔 남았어요? 제일 끝에. 단권 변압기. 맞아요? 단권 변압기.